안녕하세요. 이라라 디자인 대표 최지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목동에 위치한 55평 아파트입니다. 이번 현장은 큰 규모의 구조 변경이 진행된 사례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주방에 있던 커다란 창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소 고객님께서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안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객님께서는 주방에 있는 큰 창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살리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보조 주방 없이 대면 주방 하나로 공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좁았던 현관 구조였는데요. 저희는 가벽을 만들어서 한번 꺾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현관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담긴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현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현관입니다. 여기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는 기존 현관이 굉장히 좁고 들어오자마자 집 내부가 보이는 점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벽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꺾어서 집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원래 구조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신발장이 없었는데요. 비슷한 사이즈의 현관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깔끔하고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방으로 연결되는 문이 정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문의 위치를 측면으로 이동시켰고 전면 벽에는 사진이나 그림이 걸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천장에는 작품을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스팟 조명을 달아서 이 그림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간혹 현관을 넓혀서 방이 좀 좁아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 방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이었고 기존의 다른 방들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방이어서 저희는 현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현관을 키워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의 첫인상인 현관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방과 현관을 바꿔서 조금 더 수납 공간도 많아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현관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신발장을 보시게 되면 하부는 띄워서 자주 신는 신발을 좀 넣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도어에는 전신 거울을 시공하여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시면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도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벽을 만들면서 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도 있고 공간의 시퀀스를 나눠서 조금 더 깔끔한 동선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액자 공간인데요. 이 사진이나 그림을 걸 수 있도록 벽면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처럼 디자인하였습니다. 현관과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지만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옆면에는 계단 디테일을 넣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도 액자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도 벽면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인상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거실 TV 월로부터 쭉 이어지는 디자인인데요. 이번 현장은 전체적으로 도배 마감이 중심이다 보니까 원래는 위에 천장 몰딩과 아래에는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추가적인 몰딩 디테일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몰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내구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위아래에 공간을 만들고 상단과 하단은 필름 마감으로 처리하여서 걸레바지의 기능을 하지만 걸레바지처럼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도에서 시작되는 이 디자인이 거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TV열 코너 부분까지 라운드로 마감하여서 공간의 흐름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집의 메인 공간인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렇게 크고 시원한 창문이 있는 집 아마 흔히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원래 구조에서는 주방이 앞쪽에 있었고 이 뒤쪽 공간은 주방 발코니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방을 확장하게 되면서 주방과 발코니를 나누고 있던 기존 벽을 철거하고 주방 옆에 있던 드레스룸 공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방을 확장하였습니다. 기존 주방이 작진 않았지만 조리 공간은 협소하고 동선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였어요. 이번 구조 변경을 통해서 조리 공간은 넓고 여유 있게 커다란 창이 개방감을 높이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채광이 훨씬 좋아진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아일랜드입니다. 사용한 소재는 브루노 화이트라는 천연 대리석인데요. 전체 인테리어의 톤앤 매너가 깔끔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 집의 베이지 톤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감을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리석을 알아보다가 선택한 것이 이 브라운 색감이 살아있는 브루노 화이트 대리석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대리석을 활용하여서 북매치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북매치 특유의 대칭성과 패턴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사이즈는 3500으로 충분히 여유있고 커다란 크기지만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옆면에 거울을 시공하였습니다. 거울이 붙은 벽은 저희가 철거할 수 없었던 내력벽인데요. 시각적인 확장감과 공간의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 현장을 설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냉장고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였습니다. 냉장고를 좀 안쪽에 넣자니 다이닝 테이블과 동선이 너무 멀어지게 되고 또 바깥쪽에 두면은 아일랜드의 조리 공간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기존에 있던 벽의 위치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냉장고를 딱 맞게 배치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면 주방을 구성할 때 아일랜드, 그 뒤쪽에 냉장고, 그 뒤에 보조 주방으로 많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다이닝 테이블이 거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보이지 않는 내력벽을 이용하여서 보조 주방의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냉장고도 숨겨주고 큰 창도 살릴 수 있게 되면서 이 커다란 다이닝 테이블이 주방에 위치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주방의 레이아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내가 만약에 보조 주방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넓고 편안한 주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소형 가정과 수납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보조 주방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전의 배치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레일 서랍을 활용해 밥솥이나 기타 소형 가전들이 자연스럽게 수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앞쪽 공간에는 다이닝 테이블을 배치하였는데요. 저희가 이 위치에 둔 이유는 냉장고와 조금 가까운 동선을 만들고 식사 준비할 때 이용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식탁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편하신 방향으로 식탁의 위치를 조정해도 똑같이 조명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홍바를 디자인하였는데요. 여기에 사용한 상판은 아일랜드에 사용한 거랑 동일한 브루노 화이트 천연 대리석을 올렸습니다. 이 대리석 소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옆면에는 간접 조명을 넣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빛이 대리석의 표면을 조금 감싸듯이 비춰지면서 이 홈바 공간만의 고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선반은 투명 유리로 마감해서 가볍고 세련된 느낌을 살렸고요. 금속 프레임을 더해 마감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거실입니다. 이 현장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톤앤 매너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는데요. 거실에서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 그리고 벽면은 디아망 도배지로 마감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포근한 무드를 연출하였습니다. TV열은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고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복도 쪽 연결부는 앞서 복도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운드 형태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받아서 TV열 끝부분 역시 라운드로 저희가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 라운드 마감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서 커튼의 끝자락을 자연스럽게 감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 신시가지는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기존의 구조들이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날개벽이 철거가 되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날개벽까지 철거해서 깔끔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확장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날개벽이 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링팬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아무래도 층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실링팬도 조금 더 짧은 루시에어 제품을 사용하여서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저희 이라하 디자인에서 항상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구조인데요. 바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배치한 드레스룸입니다. 직접 사용해보신 고객님은 대부분 이 구조만큼 편리한 동선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에요. 세탁기 옆에는 로브 청소기를 배치하여서 조금 더 동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옆에는 도어에 전신 거울을 부착한 가구 도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레스룸은 수납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별도의 전신 거울 설치 없이 공간을 활용을 하여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맞춤 제작한 빨래 바구니 공간과 행인 공간을 배치하였는데요. 행인 공간은 추가로 건조가 필요한 옷이나 혹은 외출 직전에 꺼내 입는 옷들을 걸어둘 수 있게끔 만든 실용적인 공간이에요.
반대쪽 벽은 전체적으로 다 키 큰 장으로 구성하여서 이 수납의 효율을 굉장히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팬트리장도 숨어 있습니다. 팬트리장은 주방의 냉장고 위치와 같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납 공간은 앞서 주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냉장고를 배치하는 구조 변경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냉장고를 배치한 후에 남은 자투리 공간을 주방에서 활용하기엔 조금 애매한 위치여서 과감히 드레스룸 쪽으로 돌려서 팬트리장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주방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드레스룸은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안방 공간입니다. 이번 안방은 조금 더 콤팩트하게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디자인하였는데요. 원래는 안방이 굉장히 컸지만 저희가 안방 화장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 안방은 딱 잠만 자는 공간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 톤과 침대 헤드월을 디자인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안방에는 안방 침대가 있고 앞에는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드레스룸을 만들면서 수납 공간을 한쪽으로 만들고 안방은 내밀하게 잠만 자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는 간접 조명과 매립등을 같이 시공하여서 조도가 많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객님께서는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책을 읽다가 그대로 잠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헤드월 디자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헤드월은 상대적으로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뽑아내서 책이나 이렇게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 헤드월 위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밝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각각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독서등을 배치하였고, 무엇보다 실용성을 위해서 이 독서등 아래에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이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 로브를 설계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면서 이 안방 욕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세면대 공간은 화려한 타일을 사용하여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 위에는 넓은 매립형 거울을 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거울로 인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실제보다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세면대 옆쪽은 화장대 공간으로도 사용되는 부분이어서 조도 확보를 위해서 라인 조명을 추가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인 오픈 선반과 추가적인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키 큰 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 뒤쪽 공간은 욕조와 양변기 공간으로 분리해서 구획하였습니다. 욕조 쪽에서는 매립 선반을 깔끔하게 설계해서 디자인하였고, 이 욕조 옆에는 단을 하나 만들어서 샴푸나 용품들을 자연스럽게 올려둘 수 있는 젠더이도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본 현장 어떠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주방에 있던 커다란 창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가장 큰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창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조리와 다이닝, 그리고 수납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꾸는 도전이었는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저희 팀의 노하우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현장을 함께 만들어준 이지혜 디자이너와 김종윤 현장 소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섬세한 설계와 안정적인 시공 덕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담긴 집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